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11일자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중국 러시아 합동 폭격기 편대가 시코쿠 앞바다까지 진출하는 초유의 사태. JSF 군사 생물학자가 12월 10일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9일 방위성 통합망료 간부는 중국 군기 및 러시아 군기의 동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같은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폭격기와 전투기 등 합계 15대가 일본 부근 상공을 비행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4사국 앞바다까지 비행, 이게 시코쿠라고 발음을 하는 모양이에요.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중국 H-6 폭격기 2대, 두 번째 오키나와섬 본섬 앞바다까지 비행, 이를 중간까지 호위, 중국 j-16 전투기 4대, 중국 j-16 전투기 4대, 세 번째 일본의 오키제도 앞바다까지 비행, 정보 수집, 러시아 A-50 조기 경보기 1대, 러시아 Su-30 전투기 2대. 그래서 러시아 비행기하고 중국의 비행기가 이렇게 이 항로를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히로시마에 있는 쪽 여기가 시코쿠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여기 앞바다까지 왔었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를 지나려면 우리나라 항공 식별기까지 침범을 했었다 하는 얘기도 나오죠. 사진도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트럼프 2.0 12월 10일 시사통신 레이더 조사 평화의 안정에 임하지 않고 미 국무부 일본과 긴밀히 공조, 미 대통령 연준 의장 후보와 최종 면접, 해세씨가 여전히 최유력인가, 새 수상의 바비씨 씨 EU의 새로운 자국제일 체코, 가자 감독기구 블레어 불참, 아랍권 반대, 영국 신문, 이스라엘 총리 미 대통령과 29일 회담, 가자 평화 2단계 협의. 그래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중국 군기의 항공 자위대가 레이더 조사를 받고 중국의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레이더 조사 문제를 놓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바로 공고한 미일 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나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며 일본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것에 대해 글래스 주일 미 대사는 중국을 비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태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통상협상 역량을 우려해 트럼프 당선인이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국무부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안 하더라도 미국의 뜻은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화평한 수정 10일 제시, 트럼프는 엑스마스 합의 바란다. 젤렌스키 대선용이 있다. 지지통신 외신부 12월 10일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 러시아의 침공을 둘러싸고 미 주도로 정리된 평화안의 수정을 10일에도 미국 측에 제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AF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미 정권은 크리스마스까지 합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이 제안한 평화 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사실상의 영토 할양이 포함돼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들이 반대하고 있다. 젤렌스키 씨는 8월 1일과 9일 양일 유럽 순방에서 영독 불이 순회들과 의견 조정을 거듭했다. 미 우크라이나 양국 고관은 지난주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평화안을 둘러싸고 협의,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위트코프 중동 담당 특사들은 평화안에 대한 답변을 며칠 안에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크라이나 미디어의 키우 인디펜던트에 의하면 젤렌스키 씨는 9일 기자들에게 선거에 임할 용의가 있다라고 표명. 미국과 안전면에서 협력해 법령상의 문제 등을 클리어하면 침공전결을 기다리지 않고 저쪽 60일에서 9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계엄령의 역량으로 미뤘다. 이것에 관해서 비판적인 트럼프 씨는 9일 전해진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의 인터뷰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중요한 시기, 우크라이나 국민은 지도자의 선택사항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쟁 중에도 대통령을 선거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압박 수단일 것 같네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바뀌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협조를 좀 부탁하는 그런 사진인 거가 게재가 됐네요. 우크라이나 최근 드론 공격으로 CPC를 표적으로 삼다. 피터 자이안 12월 2일 뉴스레터를 가져왔습니다. 평화안이라는 거가 진행하는 과정에도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여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CPC에 연결된 시설과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하는 그림자 유조선 함대를 포함시켰습니다. 하루에 약 250만 배럴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이 이제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발트해는 그림자 함대에게 차선책이며 유럽 열강이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정한다면 그것도 빠르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태평양 블라디보스토크를 제외한 그림자 함대의 유일한 생존 경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세계는 석유 공급 과잉 상태에 있지만 블랙과 발트해 노선이 모두 중단되면 글로벌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더 강력한 무기와 대형 드론, 로켓 드론, 해상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서부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왔습니다.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CPC이라는 단체 소유입니다. CPC는 카스피해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탱기즈 초대형 유전을 운영하는 국제기업들의 컨소시엄입니다. 이 탱기즈 유전은 미국 자본이 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CPC 파이프라인을 공격한다면은 반대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상테페테르부르크 지역에 나가는 모든 유조선은 EU와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덴마크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독일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흑해와 발트해 연안의 원유 공급이 동시에 중단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국가가 통제 태세를 갖추지 않고서는
전 세계 시스템에서 제거할 수 있는 원유 흐름의 한계에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히토류 무기와 다시 나선 중국, 15년 동안 의존도 줄인 일본, 그대로인 한국, 정미아 기자 조선비즈 12월 10일입니다. 중국 히토류 채굴 정제 59%, 91% 점유. 일본 2010년 이후 중의존도 낮추기 전략 펴고 성과.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약 80%큰 변화 없어.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에 처음 나선 2010년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가 줄지 않는 상황이라 자원안보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한 히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평소보다 지연시키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양국은 2010년에도 히토류를 놓고 대립한 바 있다. 그해 9월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 위다오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인 것이 계기였다. 당시 일본은 영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인 선장을 구속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로 맞대응했고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풀어줬다. 중국은 그해 10월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녹색산업보조금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도 중단했다. 그 여파로 국제시장에서 히토류 가격은 최대 9배 치솟았다. 중국은 유럽연합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지난 10월 9일 발표한 역외 수출 제한 조치에 사마륨, 디스프로로심 등 히토류를 추가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일본은 2010년 이후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에서의 채굴권 확보, 재활용 추진, 대체재 개발, 국가 비축이라는 4가지 히토류 확보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일본은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기구 조그맥을 중심으로 해외 히토류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기구는 히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2위 히토류 생산기업 호주 라이너스에 지난 2023년 2억 호주 달러를 투자 히토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에는 프랑스 카레스테르에 1억 유로를 투자해 고성능 자석에 필수적인 히토류를 확보했다. 반면 한국의 2024년도 기준 중국산 히토류 수입의 의존도는 79.8%로 일본보다 높다. 영구 자석만 놓고 보면 중국산이 90%에 달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해외 광물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차원에서 자원 확보에 나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원 개발에 직접 투자하면서 자본 잠식에 빠진 여파다. 이후 광물자원공사는 재정 건전성이 좋았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됐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처럼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자원확보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업이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B에 대한 기억은 별로 좋은 것이 없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투자는 거의 물거품으로 나타났었다. 여기에는 실제 투자 여부가 사실인지 의혹이 많았다. 그 자금이 MB에게 직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광해, 이름이 이상하지만 광업과 해양을 합한 자원공사인데 현재 그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광해광업관리공단이 그
정선에 있는 그 뭐죠? 강원랜드 이런 데도 그 주주로 들어가 있다는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름이 같으니까 한자는 틀리지만 광해군은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애를 썼던 것으로 우리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죠. 광해가 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 니들이 좀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임은정, 백혜령 증거의 당황, 축축 사실 구분에 말하라 충고. 강지연 조선일보 12월 10일.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백혜령 경쟁에게 느낌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충고했었다며 백경정이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백경정이 제기한 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 합수단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약 7시간 만이었다. 의혹이 확실하고 입증 가능하며 방어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는다.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별해서 말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합수단은 지난 6월부터 가동되어 온 검경 합동수사팀과 지난 10월 중순 합수단에 합류한 백경정 주도 별도 수사팀으로 운영돼 왔다. 합수단에서 백경정에게 주어진 인원은 극소수라고 알고 있고요. 그 인력 가지고 백경정은 수사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 몸은 들어와 있지만 합수단에 수사하려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거꾸로 이름만 나를 거기다 집어넣지 너 조용히 있으란 얘기 아니냐 해서 지금 불만이 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수단이 검찰의 사건 무마, 은폐 의혹,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량의 마약을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하려 했던 시도 자체가 뭔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아니냐. 마약 밀수라는 건 미국을 보더라도 무슨 그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보트나 뭐 이런 거로 해안에 밀 반입하고 뭐 이런 건데 어떻게 인천 공항을 통해서 몸에 휘두르고서 대량의 그 마약을 그거를 세관을 통관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에 그 짓들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뒷배를 봐주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강원도 쪽에서도 거기서 걸리니까 강원도 쪽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또 걸렸다고 했는데 누가 정보를 주긴 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백경정이 의혹을 했다, 추측이다 이런 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에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인과관계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임은정 씨는 상관관계 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게 확실할 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백경정 얘기는 인과관계로 한다면은 원인을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증거를 찾는 수사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봅니다. 가정은 뭐냐? 고위권, 특히 윤과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라는 가정. 그래 그 정도 되니까는 인천세관을 통해서 그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 가정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면 되는 겁니다. 원인 가정을 일단 세워볼 필요 있어요. 모든 거를 이것저것 다 수사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찾아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제 생각에는 백경정이 의혹을 했다는 얘기는 추측이 아니고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이라는 게 나쁜 거냐?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안 나오면은 내 가정이 잘못됐다. 수사를 종결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미국 영화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가정을 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래서 증거를 찾아 나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수사라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힘 인여한 국회의원직 사퇴 희생 없인 변화 없어. 이세용 조선일보 12월 10일. 인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임기 시작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기 우측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자, 국민을 통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선거 승자 독식이 통용돼야 된다. 인정을 하라 이거죠. 다수당에 대해서. 선거 승자 독식이 통용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흑백 진영 논리를 펼쳐야 한다. 한편 국민 통합을 위하여는 국가 발전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 발전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흑백 진영 논리를 접어야 한다. 참 정치라는 게 이렇게 갈등해서도 그리기도 제가 읽어도 요게 조금 요게 좀 마음에 안 들 때 이게 왜냐하면이라고 제가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국가 발전 장애물이 그럼 구체적이 뭐냐? 그게 흑백 진영 논리냐? 그러니까 논리를 접고 희생 없이 변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를 해결할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선거 승자 독식이 통용되는 상권 분립 제도와 그 다음에 국가 발전 장애물을 제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인들이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이 뭐냐? 그걸 알면은 내가 정치를 하지. 답은 방향은 제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게요. BC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여기에다가 인젝션 주입을 해주라 이게 이 갈등하는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A가 공동의 목적 또는 목표가 되겠죠. 국민통합. 그런데 국민통합이라는 게 왜 해야 되지? 내가 생각이 다른데 애초 잘못된 것 아닐까? 국민화학과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새로운 또 의문이 일어납니다. 이 대통령 통일교 금품 의혹에 여야 지휘하고 지휘 고하 관계없이 엄정 수사 지시. 김태준 조선일보 12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지휘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언급했었다. 사진은 제가 검색을 해서 경기도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의 천원궁, 천승전, 천정궁 박물관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대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 천정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승전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천정궁 박물관. 이게 마치 이렇게 보면 뭐 미국 그 국회의사당
이나 뭐 백악관 같이 거대하게 전환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지는 방식이 권위의 상징인 거죠. 이것도 좌청룡 500호 설계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일본 11월 기업 물가 2.7% 상승. 지지통신 경제부 12월 10일자입니다. 일본은행이 10일 발표한 11월의 국내 기업 물가 지수 속보치 2020년 평균 100이라고 했을 때 128이 되어 전년 동월비 2.7% 상승했다. 장기금리 2.7% 인상 17년 만에 엔화 환율 153행 82에서 83전 10일 오전 9시 현재 이렇게 돼서 일본의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걸 찾질 못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있는데 156전 40이 된 1달러에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일반적으로 환율은 내려가는데 내려간다는 얘기는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데 이게 반대로 지금 다시 올라갔다? 그런데 제 생각엔 내려갈 것 같아요. 일본은 기업 물가를 왜 일본은행이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가? 답변, 소비자 물가의 전 단계로서 충분히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는 다시 묻게 됩니다. 물가 안정이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란 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이런 거는 통계청을 뭐 데이터처럼가 뭐 바꿨다니까 한국은행이 존재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기업 물가 조사를 니들이 좀 해보면 어떠냐. 그거를 선행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은 통계청에서 조작할 일이 없죠. 이 문재인 정부 때 통계청이 뭐 통계를 조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일본은행처럼 기업 물가를 좀 발표해라.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베끼면서 이런 거는 왜 안 베끼는지 모르겠어요. 무관세 수입쌀 최고 속도로 전량 낙찰, 거래대금세, 수수기 농수상,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좀 가져가시기를 동남아 쌀 말고 우리나라 쌀이 일본 쌀하고 그래도 맛이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쌀 많이 가져가세요. 일국채금리 연 2% 코앞, 정부 이자 부담 눈덩이, 김일규 한국경제 12월 10일 오후 5시 24분, 금리 결정 앞두고 매도 확산, 재무성 2028년에 연 2.5% 전망, 현재 한국 수준이죠. 국채이자 2배에 늘어난 16조 엔, 달러당 엔화값은 계속 근데 떨어졌다. 이게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환율이 아니고. 다카이치 과도한 변동된 대응, 국채이자 급증 우려. 그래서 이 국채 이자비 늘어난 건 좋은데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간다면은 여기 엔달러 환율은 내려가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로 나놓고 여기 이 기사에는 엔화 값은 계속 떨어졌다. 이걸 뭘 잘못 기자가 해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국 경제인데 금리 상승 시 환율 하락으로 엔화 가치 상승이 일반론인데 뉴스는 엔화 가치 하락 가속화로 나온다. 왜 그럴까? 아래 도요타가 예상하는 145에는 엔화 가치 하락은 아니죠. 엔화 가치 상승이죠. 일본 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장기금리 상승과 엔저의 원인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엔저는 다만 도요타 자동차 등 일본 수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요타 주가는 이날 도쿄 증권시장에서의 전날 대비 1.6% 오른
주당 3,116엔을 기록했다. 더에다는 2025년 10월에서 2026년 3월 예상 환율을 달러당 145엔으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아까 그 앞면에서 얘기한 대로 156엔대인데 내려가는 거죠.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엔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런데도 기자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500억이 늘어난다. 환율이 오를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145엔이 떨어진 거 아니냐 제 얘기는. 이런 기사는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그대로 읽고서 그대로 뭐 그냥 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동안에 경제 뉴스를 보면서 저도 소양이 좀 올라갔는데 K배터리랑 계약할래. 미국서 입단 희소식 10조 잭팟 터졌다. 김도균, 김지연, 머니투데이 12월 10일자입니다. 국내 배터리셀 3사 미국 ESS용 LFP 수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래서 요거는 읽는 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수주를 받았다. 3원계에 이어 LFP 분야까지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안동에 숨겨진 광명의 심볼들이라고 목루메이슨 12월 10일자 발표한 건데 안동에 일루미나티의 흔적이 보인다 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또 열심히 봐가지고 캡처를 했습니다. 도산소원 풍수 자청용 우백호 현무 주작. 서울 한양의 그 음양 오행설 이런 거하고 딱 맞게 떨어진다는 거죠. 남산이 주작인데 여기에서는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일치를 한다. 그리고 유진 회장 풍산 회장을 소개했는데 이 소전을 만드는데 전 세계 70% 소전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죠. 결국은 이 진행자의 주장은 안동이 영국 왕실도 다녀갔고 도산서원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 좌우에 일루미나티 광명시력이 바로 일루미나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일루미나티 이거 연결을 그 상관관계를 맺어서 쭉 그 풀어나가고 역사적인 거로 해가지고 좀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얄길이라는 게 있는데 영국 여왕의 자녀가 가지고 2025년 12월 9일 정오 12시에 요게 그 길 중앙에 딱 그 심볼이 맞아 떨어진다. 자기가 요거를 확인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성계도 뭐 금척을 받고 임금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또 백성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다. 맹자사상까지 소개를 하면서 그 지도자가 존경할 만하지 못하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맹자, 묵가, 한비자 이런 중국 철학자들의 얘기인데 맹자 사상이나 뭐 그 이런 것들이 그 르네상스 사상하고 다를 게 없다. 그 제1태극도 음양호행 이런 거 재물근봉이라고 상하 뭐 이런 건데 이게 유대 상징하고 자꾸 이렇게 저기 말하자면은 그 비유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일루미나티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결성돼 있었고 지금도 수면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계몽주의였다. 한마디로 역성혁명 사상이고 르네상스란 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 아니냐. 서양에서 동양 사상을 대거 가지고 들어온다.
마키아벨로 군주론 대 맹자사상 계몽주의 간 싸우게 된다. 고려 말 불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었다. 쌀세탕 목적. 종교법인 불교 승려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타락했다. 어떤 종교 단체와도 손을 잡지 않는다. 자기는 전형적인 일루나미티 사상이다. 역사적으로 쉽지 않지만 이조 초기의 유교는 역성혁명의 맹자 철학이었다. 세계 이황이 불교 배척할 것을 건의했다고 그러고 한국은행 화폐는 덕수 이씨 가문이 금융을 장악했는데 이 덕수 이씨라는 사람들이 고려 말 몽골에서 들어온 유대 아시케나지 유대인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 이씨가 한국은행 총재를 계속하고 있다. 이주열 이창용 씨, 이순신 장군 키 187cm, 태조 이성계도 192cm. 이창용 은행장도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뭔가 이 뼈대가 다르다 이런 것 같아요. 안동은 적어도 고려시대 때 유대인들이 정착했던 곳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로. 그래서 안동이 고대 스키타인들의 마을이 안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고대로부터 이어진 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그 오래된 네트워크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영국 왕실 엘리자베스 양이 왜 안동을 들렸겠느냐. 전형적인 분류 및 상관관계 추론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 방송을. 그러나 인과관계로 넘어갈 수는 지금 없는 거죠. 이게 수사나 이런 어떤 거나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좀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만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방식과 과학적 발전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이 있다. 이 인과관계로는 뉴턴이 시작을 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그 호주 광고에 참 이 광고에 나온 이 여성분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섹시하지도 않고 동양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정숙함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걸 내가 좀 그래도 제가 구다이라면은 출처를 바뀔 겁니다. 요즘 새로운 방송을 보니까 캥거루, 암컷 캥거루로 했는데 좀 앙증스럽게 좀 선전을 하고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